안녕하세요, 여러분. 43 채널의 구재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채널명을 바꾼 줄 모르고, 장사천재의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널명을 바꿨더라고요. 저의 채널은 43 채널입니다. 이왕 올라간 거 수정하지 않고 그냥 내비뒀는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얘는 뭐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미리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제가 장사 관련 인사이트를 오늘부터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관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디서 한 번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셨던 부분,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것들. 근데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네, 제가 뭐 창업을 솔직히 한두 번 시켜드린 건 아니지만 정말 답답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뭐냐면, 자,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 점주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보완하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합니다. 99% 아니 100%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왜 안 하실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그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 제 말이 맞대요. 예. 제 직책이 제 본부장이긴 한데 "구본부장님 말씀이 이야기가 정말 맞았다." 이러면서 그럼 뭐 저야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그게 제가 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냥 몸에 체득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운영하는 그런 뭐 펍이나 아니면 뭐 식당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주로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예,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섞여 있으면 분명히 그 안에 연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인제 조언을 했죠. 사내 연애 이제 면접 볼 때 "사내 연애를 하게 되면 동반 퇴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 사귀더라도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구두로라도 얘기를 하라고 했고, 계약서상에서도 명시를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여러분들 뭐 사람이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진짜 이게 어느 순간 매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들여서 혹은 대출을 받아서 쏟은 그 사업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이 작은 것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육시키고 알려주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얘네들은 자기네들 그 생리에 맞게 생태계에 그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냥 나가요. 그냥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종족들인데, 그 친구들이 연애까지 한다. 둘이 만날 땐 좋죠. 얼마나 행복하고 뭐 알뜰하겠어요. 일할 때도 같이 보고 퇴근할 때도 같이 가고. 사람이 항상 좋습니까? 아닙니다. 예. 분명히 싸웁니다. 다투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어 그 다투고 뭐 이런 상황이 뭐 있으면 그것도 불편한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사장님 입장에서, 점주님 입장에서 이 여자 직원이 정말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 직원을 자르고 싶어. 그러면 이 남자 직원도 같이 나간다 그래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게 멋있는 줄 안다니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원 2명이 나가 버립니다. 아니, 걔네들 자르고 다른 직원들을 뭐 고용해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직원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어 사전에 그걸 방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장은 사내 연애 안 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얘가 뭐 다른 데에서 연애를 하다가 뭐 상처를 받아서 우리 매장에 시무룩해져 있으면 그냥 형 입장으로서 아니면 오빠 입장으로서 맛있는 것도 사 주고 위로도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 매장 내에서는 절대 연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못을 박으셔야 됩니다. 예. 실제로 있었어요. 저희 싱가포르 매장에서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 줬는데 그냥 관가하다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사장을 점주님을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의 포지션이 어 비중이 작지 않은 친구였어요. 메인 주방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친구여서 자기도 자기가 알겠죠. 자기가 이 매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점장님은 아 우리 사장님은 내 말을 듣겠지라고 이제 뭐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렇게 영악합니다. 예. 그래서 점주님들 입장에서 꼭 그런 부분들을 좀 어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사실 그냥 뭐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쵸? 제가 뭐 특별하게 엄청난 걸 얘기하진 않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 안 지켜져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곱씹고 저도 제 실패의 이유들을 나열해 봤을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였기 때문에 실패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창업을 했을 때 아마 뭔가가 힘들어지거나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그 균열 뭐 자의식이라고도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였던 환경에서 똘똘 뭉쳤던 어떤 그 깨지지 않는 그런 벽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생태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업군인 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십몇 년을 제가 그 딱딱하고 정형화된 그 공간에서 그 조직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제가 유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야 군인들 저거 딱딱한 거 나오면 똥오줌 못 가린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소리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나도 책 볼 거 보고 드라마 볼 거 보고 세상 판단할 수 있을 거 판단하는데 이 배운 생태계,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더라고요. 예. 저는 10년 걸렸습니다, 이거 깨우치는데. 그래서 수업료가 한 6억 들었잖아요. 빚지고 예. 여기저기 굴르고 상처받고 깨지고 여기까지 단단해지기까지가 10년 걸렸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저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쪼끔 더 줄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가 뻔한 것 같아 보여도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의 지각을 쪼끔 깨트리고 싶어서 깨트려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쪼끔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본론 네. 사설이 한 8 분이네. 아유 본론은 짧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설도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사내 연애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까? 초보 사장님들이. 예.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요식업뿐만 아니라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점주님들이 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조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매장을 하나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매장 안에는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인풋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국가의 가장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하죠? 가족이잖아요, 가정. 예. 부모님, 자녀 이렇게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근데 이걸 한번 조직 형태로 한번 제가 치환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문이 될 수 있겠죠, 회사로 따지면. 또 엄마가 재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맞나요? 뭐 요즘에는 뭐 각자 그 재무부가 따로 설립이 돼서 근데 예전에 저의 가정 형태로는 엄마가 거의 재무부 장관, 아빠는 뭐가 있을까요? 군대 용어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이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지만 뭐 정보 작전? 네. 뭐 우리가 전투도 해야 되고 정보도 수집해야 되는데 뭐 고런 거? 그러니까
살림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실을 다지는 그 뭐 재무부나 총무부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 아내분들이 하시고, 영업팀, 뭐 영업팀이나 뭐 마케팅 부서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남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안 하시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문득 어떤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데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가정 형태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각자 역할이. 근데 이 창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러분 같이 영세 그 소상공인이나 법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매출이 이만큼 늘어서 이만큼의 혜택을 받는, 아니면 이만큼의 세금을 내는, 그냥 그런 그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법을 적용하고 잣대를 들이우는 거는요, 대기업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적인 법리 다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조차 못 한다는 겁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야 되고, 직원이 뭐 주휴수당 안 줬다고 신고하면 또 그거 쫓아가서 해야 되고, 요리는 누가 합니까? 서빙은 누가 합니까? 예. 혼자 뭐 한두 명이서 일하는 그 영세 식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사는요, 이 창업은 뭐 군대용어로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인사 군수 작전, 정보. 예. 정보, 저는 정보병과인데 정보가 왜 제일 마지막에 떠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이 사람도 뽑아야 되죠. 마케팅도 해야 되죠. 음식도 만들어야 돼요. 또 식재료도 가지고 와야 돼요. 진짜 청소도 해야 돼요. 뭐 고장 났어요, 시설물이. 전등이 안 들어와요. 갈아야 돼요. 물이 안 내려가요. 또 전화해서.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그 능력,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치들이 없으면 망가집니다. 매장은 망가지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해서 사장 한다고 해서 나도 치킨집이나 할까? 나도 요식업이나 할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진율 계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재무제표 볼 줄 아십니까? 예. 그 창업 뭐 식당 그 조그만 거 하는데 무슨 재무제표, 장부는 써야죠. 예. 그 골목 식당에 그 아주머님들 밥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물론 정확한 재무제표는 못 보겠죠. 근데 그분들은요, 몇십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몸으로 익혔어요. 얼마 하면 얼마가 남겠고, 이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아, 나한테는 얼마 떨어지겠네.' 이런 것들이 그냥 감으로 생겨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을 버텨오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더군다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맛있잖아요. 예. 맛있고 또 오래 버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뭐 마케팅이나 또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여력,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고 지키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혼자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경험자이자 또 돈을 벌으셨던 분들도 요식업 상담을 하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뭐 승부욕을 좀 자극하나?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든 100 명의 많은 사람들이 망하진 않아요. 그중에 20%는 성공하겠죠. 예. 사람마다 다 능력치, 생각하는 거, 끈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올라온 사람만이 성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어떤 의미로 전달을 하는지 여러분 다 공감하셨죠?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는 정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블루 칼라는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태계에서, 그런 환경에서
아침에 뭐 새벽같이 나가서 봉사밥 먹고 먼지 다 마시고 어 추운데 더운데 가리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또 화이트 칼라는 넥타이 매고 9시 부터 또 컴퓨터 치면서 또 미팅하고 회의하고 아이디어 뭐 짜고, 그러니까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생태계가 다르다. 우리는 식당은 블루 칼라다. 이 부분. 제가 오늘 사실 이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주제를 잡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쪼끔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예. 면접 볼 때도 굉장히 면접 보는 스킬 제가 메모해 놓을게요. 저도 오늘 뭐 이런 영상을 사실 기획해 가지고 이렇게 찍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제가 힘들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물론 나중에는 뭐 쪼끔 기획도 하고 정리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겠지만 지금은 일단 '정보 제공부터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것 키워드만 적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걸로 하고, 이 면접에 대한 그 이야기도 있어요. 면접 스킬. 제가 면접 이렇게 한다. 뭐 이 되게 간단한 방법. 그러니까 식당 면접은 다른 거 볼 거 없다. 예. 그 부분도 핵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뭔가 저에게 1대1로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에 뭐 이야기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스타 DM이나 뭐 다른 연락처를 공유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상담하는 이유는요, 뭐 돈을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망하면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망하면 망하고 다시 이렇게 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제 길을 오려고 하는 후배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좀 치근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연민이라는 뭐 감정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감정도 좀 들기도 하고 해서 저는 쪼끔 제 힘이 닿는 한 여러분들에게 제 인사이트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블로그도 놀러 오시고요. 제가 쓰고 있는 그 브런치에도 놀러 오시고요. 예,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43 채널 창업의 모든 것 구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